자, 이번에 할 거는 이 카메라가 실제로 지금 어때요? 플레이어한테서 내 머리가 사용자 머리, 이 몸체에서 떨궈져 나가 있는 형태예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하고 얘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어 안쪽으로 넣어 놓을게요. 머리가 되도록.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플레이어한테 붙이도록 할게요. 메인 카메라를 플레이어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카메라의 트랜스폼 정보를 리셋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잠깐 제 걸 보세요. 리셋으로 해놓고, 리셋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플레이어의 정중앙에 얘가 붙어요. 0,0이 월드 공간에서의 0,0이 아니라 내 부모를 기준으로 상대좌표죠. 한마디로 부모의 0,0에 나의 0,0이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체를 짓거나 내 팔을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싶을 때는 부모의 기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좌표로.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고 배치를 해버리면, 얘를 위로, 메인 카메라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때요? 카메라가 여기에 머리 부분에 잘 바로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제 사용자한테 붙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위아래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이동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등가속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중력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점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동 처리를 하진 않아요. 저희는 긴 기간이 아니라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등가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 P는 P0 더하기 VT에서 트랜스포머 포지션을 직접 이용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가 그냥 물체를 바로 통과해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포지션은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체가 있더라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붙여서 씁니다. 리지드 바디 이런 게 있으면 충돌이 되는데, 리지드 바디로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직접 다 넣으려고 하면, 이게 사실적인 물리 면에서는 리지드 바디가 붙어있을 때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뭐랄까, 우리가 제어하기가 마땅치 않아. 뭐 할 때 비비비빅 하면서 막 부르르 떨리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얘가 자꾸 그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쿠키런 같은 것들 해보셨나요? 달리다가 퓨퓨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걔는 실제 사실적인 물리를 넘어서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리지드 바디 붙여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물리 엔진에서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직접 기본적인 물리는 우리가 직접 구현하고요. 대신 어떤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은 막 뚫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플레이어한테 붙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를 선택하고요. Add 컴포넌트 누르셔서 여기다가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게 되겠죠. 캐릭터 컨트롤러 클릭. 얘를 보면 이미 얘한테는 충돌체가 붙어 있어요. 여기 센터, 레디어스, 하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죠. 얘한테 이미 여기서 충돌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녹색 띠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녹색 띠가 이렇게 있는 거? 그쵸? 이게 바로 충돌체예요. 얘 크기를 키워버리면, 자, 얘를 키워버릴게요. 레디어스를 저 이렇게 키워버리면 어때요? 늘어나죠? 이게 바로 충돌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거 외에도 안쪽에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캡슐, 요거 얘한테 붙어있는 캡슐 콜라이더라는 애가 이미 붙어있어서 그래요. 우린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정상적으로 여기에 위에 보시면 캡슐 콜라이더라는 애가 하나 붙어있을 거예요. 플레이어한테. 요 녀석은 중복되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Remove Component, Remove Component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 충돌체랑 저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 콜리전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걔네를 받아야 된다면 다시 또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걔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충돌체들이 다 붙어있죠. 자, 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C# 이름은 플레이어 무브라고 넣을게요. 자, 이 플레이어 무브를 플레이어한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고요. 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플레이어에 관련된 코드들이 지금 플레이어한테 붙잖아요. 나중에 우리 몸체 붙일 때, 슈팅 때 생각해 보시면 몸체를 어떻게 붙이죠? 플레이어의 자식으로 붙이죠. 애니메이션도 그 몸체에 다 따라 붙어서 와요.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 할 때 나중에 이걸 막 계속 덮어 씌우거나 이렇게 할 때 너무 편해져요. 플레이어한테 그냥 얘한테만 다 코드라든가 제어 코드를 다 붙여버리고 충돌체도 얘한테 다 붙여버리게 되면 새로운 거 붙였을 때 다시 또 리셋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 이거 다시 붙여야 되고 뭐 붙여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없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인 205면 205 자체에다가 얘를 제어하는 코드들을 넣어주시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아바타 형태로 가면 이거 계속해서 몸체 바뀌잖아요. 그쵸? 이거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고 또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럼 모든 곳에다가 코드를 다 붙여주느냐, 그렇게 하면 불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메인 컨트롤러가 되는 맨 위에다가 객체에다가 붙여주고 요런 하이어라키 구조로 사용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플레이어 무브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앞뒤 좌우로 이동하고 싶다. 이거 하려면 필요한 속성은 이동 속도가 될 거예요. 뭐 방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미 우리가 방향은 이거라고 써놨으니까. 자,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필요 속성으로 넣어 놓도록 하죠. 자, 퍼블릭으로 붙여놓을게요. 플롯 스피드 5 정도로 놓도록 하죠.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필요 속성에 이동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트랜스폼으로 이동할 게 아니라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제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가, 요 컴포넌트가 하나 우리한테 필요해요. 밑에다가 선언을 하도록 하죠. 캐릭터 컨트롤러 CC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앞뒤 좌우로 이동하고 싶다. 이 내용은 업데이트라는 라이프사이클 함수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업데이트라는 라이프사이클 함수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을 때 결국에 이동한다는 건 캐릭터 컨트롤러는 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가져와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좋으냐면 캐싱 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캐싱이거든요. 미리 어떻게 객체의 메모리를 여기다가 참조해 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 스타트에서 태어날 때 미리 나의 뭐 팔을, 다리 같은 것들을 미리 내가 정보를 여기다 기억해 놓고 살아갈 때는 그거 그냥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 이걸 캐싱 기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냐면, 그냥 저기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안 되나? 하겠지만 유니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거는 C# 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엔진은 C++로 되어 있어요. 이중간의 다른 랭귀지를 이게 계속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캐싱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 레벨에서 계속해서 매 프레임마다 그것을 콜하면요, C++ 단으로 계속해서 들어갔다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에서 오버헤드가 계속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캐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C는 여기다가 값을 미리 저장해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얘는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를 얻어오죠. 우리 슈팅 때도 했지만 get 컴포넌트에서 여기다가 얻어오고 싶은 걸 넣었죠.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붙어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어떤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 완성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자, 유니티에 에디트 메뉴에 유니티에 가시면 에디트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고요.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엑스터널 툴스에 가보시면 엑스터널 스크립트 에디터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드롭다운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해주시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닫았다가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따 자동 완성이 잘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또 연결해서 계속 할게요. 자, 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써볼게요. 얘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동하고 싶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하려면 방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방향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구하게 되죠. 우리 카메라 회전하고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의 입력 플롯 h는 input에 get axis horizontal이라고 놓고요. 하나 더 v는 vertical이라고 놓을게요. 자, 방향을 구하도록 해보죠. 자, vector3의 dir은 디렉션은 new vector3 h 위쪽으로 가지 않을 거니까 y 값에다 0을 놓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아까하고 회전하고는 다르죠. 회전에서는 회전 축 방향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 그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z v죠. 이렇게. 그래서 수평으로만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동하고 싶다의 공식은 p는 p0 더하기 vt 요건데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요 부분 p는 p0 더하기 요 부분을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해줘요. 그래서 얘가 충돌이 일단 물체가 있을 때 이동하다가 충돌할 물체가 있으면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내부적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린 뒤에 있는 vt만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캐릭터 컨트롤러 우리 변수 이름은 cc라고 했죠. cc에 move 여기다가 vt를 넣어주면 돼요. dir 곱하기 스피드 곱하기 타임의 델타 타임 이렇게 넣어주시면 p는 p0 더하기라는 저 부분은 저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해주고 충돌 처리까지 그럼 다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가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 눌러서 저는 이렇게 놓고 플레이어를 잘 볼 수 있게 처리를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가 앞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요 녀석 여기 보이시죠? 네. 요 녀석이 지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우로 대각선으로 가고 이거 잘 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